중국이 지금 서해 한복판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도 경제와 주가가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뒤 한국과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끝납니다. 중국이 7광구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75년 미국 철수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하며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통일 후 베트남은 소련과 밀착했고 당시 소련과 공산 이념 대립을 벌이던 중국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이 화교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자 같은 공산권임에도 불신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참지 못했습니다. 1979년 수십만 병력을 투입해 베트남을 침공하며 중월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게릴라전에 능한 베트남 민병대의 선전으로 중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한 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후로도 두 나라는 국경 충돌을 이어가며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오늘날 두 나라의 최대 현안은 남중국해 영해 분쟁입니다. 중국은 구단선을 근거로 베트남 앞바다까지 자기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베트남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이 초대형 시추선을 분쟁 해역에 들여보내자 베트남은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자국 선박을 출동시켜 진로를 막았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중국 기업과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중국 시추선은 철수했고 지금은 베트남이 해당 해역을 차지하고 직접 유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든 데 대해서도 베트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체 인공섬을 크게 확장해 중국 면적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군사 활주로까지 건설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확장 전략은 분명합니다. 먼저 인공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후 인공섬으로 키운 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영해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반복됩니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구조물을 세우고 한국 조사선을 막아선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은 보조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헬리콥터가 오를 규모라는 점에서 속내는 뻔합니다. 한편 한국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해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분지, 이른바 7광구입니다. 1968년 이곳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 거리상 가까웠지만 한국은 대륙붕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유권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양국은 치열하게 맞섰고 한국은 일본의 차관 지원을 얻는 대신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1978년부터 50년간 2028년까지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법이 중간선 이론으로 바뀌면서 일본은 협정이 끝나면 단독 개발을 노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은 7광구 인근에서 여러 유전을 개발했고 지금은 7광구까지 권리를 주장합니다. 분쟁이 한중일 3국 갈등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일본은 끝내 2024년 한국과 39년 만에 공동 개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28년 협정이 끝나기 전에 일본과 손잡고 공동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비율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중국 개입을 막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서해에서 중국의 무단 구조물에는 베트남처럼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유권 문제는 결국 타이밍과 기세의 싸움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치열하게 맞서고 있지만 경제와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